긴급 속보입니다. 펜타곤이 극비 조사에 나섰습니다. 우리 딸들이 한국에서 돌아오지 않아요. 한국 파견 미군 여성의 충격 선언에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엄마, 미국엔 절대 안 돌아갈 거야. 더 놀라운 건 이 여성만이 아니라는 거죠. 북한과 고작 60km 떨어진 최전방, 김정은의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그곳에서 미군 여성들이 줄줄이 정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길래 세계 최강국을 버리고 이 작은 나라를 선택했을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미네소타 공군기지 사이버보안부서는 평소와 같이 조용했습니다. 영하 20도의 날씨에 창밖은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죠. 저는 에밀리 톰슨 대위, 25살의 사이버보안 전문가입니다. 그때 갑자기 부서 전체에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펜타곤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국 평택 기지로 여군 37명을 선발 파견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북한 바로 옆 나라 아닌가? 김정은이 있는 곳 근처로 가라고? 옆자리 제시카가 속삭였습니다. 거기 아직도 전쟁 중 아니야? 다른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사이버 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최전선을 피하기 위해서였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선발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성, 아시아 문화 이해도, 적응력. 제 이름이 명단에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구글에 한국 평택을 검색했죠. 첫 번째로 뜬 건 북한과의 거리였습니다. 고작 60km. 미네소타에서 옆 도시 가는 거리밖에 안 됐어요. 에밀리, 괜찮아? 룸메이트 사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무서워. 한국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겠고 인터넷을 더 뒤졌습니다. 분단국가, 휴전선, 미사일 위협. 뉴스는 온통 부정적인 내용뿐이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한국 여행 유튜브를 보니 사람들이 너무나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출발 준비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여러분은 사이버 방어의 최전선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최전선이라는 말에 또 심장이 뛰었죠.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방탄조끼나 특수 장비가 필요한가요? 브리핑 장교가 잠시 멈췄다가 웃었습니다. 톰슨 대위, 한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그의 미소가 의미심장했어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 출발 이틀 전,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한국으로 발령받았어. 오 마이 갓. 거기 전쟁 지역 아니니?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잘 모르겠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미네소타의 차가운 겨울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이곳이 그리워질까? 아니면 한국이 또 다른 집이 될까? 짐을 싸면서 고민했습니다. 방한복은 얼마나 가져가야 할까? 한국도 춥다고 들었는데. 결국 가방 절반을 겨울옷으로 채웠죠. 그리고 몰래 작은 호신용 스프레이도 넣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동료들과 송별회를 했습니다. 1년 뒤에 무사히 돌아와. 거기서 김치만 먹고 살지 마. 북한 미사일 조심해. 농담 섞인 걱정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죠. 새벽 4시,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계속 한국을 검색했어요. K-팝, K-드라마, 삼성, 현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한국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한국을 너무 몰랐던 건 아닐까? 공항에서 다른 선발된 여군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비슷한 표정이었죠. 불안과 호기심이 섞인 얼굴들. 너도 방탄조끼 가져왔어? 누군가 작게 물었습니다. 응. 우리는 서로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발밑에 단단한 콘크리트가 이상하게 그리웠어요. 다시 이 땅을 밟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자, 모두 탑승하십시오. 목적지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운명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비행기에 올랐죠.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건 따뜻함이었어요. 1월인데도 미네소타보다 훨씬 따뜻했죠. 여기 겨울 아니야? 옆에 있던 제시카가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공항이었습니다.
천장은 유리로 되어 있어 햇빛이 쏟아졌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어요. 벽면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이 흘러나왔죠. 우와.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변기에 버튼이 가득했고 자동으로 뚜껑이 열렸습니다. 비데라는 것도 처음 봤죠. 이게 뭐야? 변기가 왜 이렇게 하이테크해?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 모든 안내판에 영어가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영어를 잘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언어 장벽은 없었죠. 톰슨 대위님? 고개를 돌리니 한국 공군 제복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하은 중위입니다. 마중 나왔어요.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고 미소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 정말 안전한가요? 하은 중위가 피식 웃었습니다. 왜요? 무서우세요? 아니, 그게 북한이 가깝잖아요. 아, 그거요? 걱정 마세요. 여기가 미국보다 안전할걸요?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짓자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직접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일단 평택으로 가시죠. 공항을 나서는 순간 또 놀랐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 실내였고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곳곳에 있었죠. 미네소타 공항에서는 짐을 끌고 눈속을 걸어야 했는데 차에 타자 하은 중위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카카오 내비 켤게요. 실시간 교통정보 보면서 가야 해요. 실시간 교통정보요? 네. 한국은 어디서나 LTE가 터져요. 아, 맞다. 그녀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선물이에요. 한국 심카드랑 티머니 카드요. 티머니가 뭐예요? 교통카드예요. 이거 하나면 버스, 지하철, 택시, 편의점까지 다 돼요. 편의점에서도 교통카드를?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들이 숲처럼 솟아 있었고 산들은 겨울인데도 푸른 빛을 띠고 있었어요. 미네소타의 황량한 겨울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죠. 저기 보이는 게 남산타워예요. 서울의 상징이죠. 와, 정말 높네요. 나중에 한번 가봐요. 야경이 정말 예뻐요. 1시간쯤 달렸을까? 평택이 가까워지자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논밭 사이로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섞여 있었죠. 저기가 평택 기지예요. 생각보다 크죠? 정문을 통과하는데 한국 경비병들이 경례를 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경계심이 아닌 환영이 담겨 있었어요. 숙소에 도착하자 하은 중위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푹 쉬시고 내일 제가 주변 안내해 드릴게요. 아, 배고프시면 이거 시켜 드세요. 또 스마트폰을 보여주더군요. 화면에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이 있었습니다. 이거로 뭐든 시킬 수 있어요. 치킨, 피자, 한식, 중식. 30분이면 와요. 새벽에도요? 당연하죠. 24시간이에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봤죠. 갑자기 우스워졌습니다.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평택의 저녁 풍경은 평화로웠고 기지 밖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내가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구나. 첫날 밤, 저는 생각보다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 처음으로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아침, 하은 중위가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평택 구경 시켜드릴게요. 기지 밖으로 나가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죠. 우선 폰부터 제대로 세팅해드릴게요. 하은 중위가 저를 SKT 매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얼리미티드 데이터 플랜이요? 한 달에 5만 원이에요. 5만 원? 그게 달러로 얼마죠? 한 40달러 정도요? 미국에서는 100달러 넘게 내던 요금제였습니다. 충격이었죠. 직원이 능숙하게 제 폰을 세팅해줬습니다.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묻지도 않았는데 인터넷이 날아다녔어요. 여기 와이파이 비번이 뭐예요? 아니요. 그냥 데이터예요. 한국은 어디서나 5G가 터져요. 길거리에서 유튜브로 4K 영상을 봤습니다. 버퍼링이 없었어요. 미네소타 기지 안에서도 이런 속도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죠. 배고프시죠? 뭐 드시고 싶어요?
아직 한국 음식은 좀 걱정 마세요. 여기 봐요. 하은 중위가 배민 앱을 켰습니다. 메뉴가 끝없이 나왔어요. 버거킹, 맥도날드, 서브웨리. 익숙한 브랜드들도 다 있었죠. 근데 이거 진짜 30분 안에 와요? 내기할까요? 지금 시킬게요. 정확히 23분 후 라이더가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버거와 감자튀김이 제 손에 들어왔죠. 말도 안 돼. 미국에서는 피자도 1시간은 기다려야 하는데 점심을 먹고 하은 중위가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한국 문화를 제대로 경험하려면 여기 가봐야 해요. 태극 PC방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PC방이요? 네. 한국의 게임 문화를 보여드릴게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대의 고성능 컴퓨터가 줄지어 있었고 각 자리마다 편안한 의자가 놓여 있었죠. 1시간에 1,000원이에요. $1도 안 돼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서 음식도 시켜 먹을 수 있어요. 라면, 김밥, 음료수. 화면 한쪽에 주문 버튼이 있었고 클릭 몇 번으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었죠. 옆자리에서는 한국 고등학생들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를 보더니 영어로 말했어요. 미군이세요? 오버워치 같이 하실래요? 네. 여기 미군 분들 많이 와요. 같이 게임해요. 순간 편견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북한의 위협, 전쟁의 공포? 이 아이들은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하은 중위가 또 다른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의 밤 문화를 보여드릴게요. 솔직히 좀 긴장했습니다. 밤 문화라니 위험하지 않을까? 하지만 도착한 곳은 번화한 상점가였습니다. 평택 로데오 거리라는 곳이었죠. 와, 밤 10시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한국은 밤 문화가 발달했거든요. 거리에는 젊은이들, 가족 단위 사람들, 심지어 유모차를 끈 부모들까지 있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밤 시간을 즐기고 있었죠. 저기 노래방 가볼래요? 노래방이요? 포인 노래방이라는 곳이었습니다. 1,000원을 넣으니 2곡을 부를 수 있었어요. 영어 팝송도 많았고 최신곡들이 다 있었죠. 한국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노래로 푸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CU라는 곳이었는데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다 뭐예요? 도시락부터 시작해서 김밥, 샌드위치, 심지어 와인까지. 편의점이 아니라 작은 마트 같았습니다. 여기서 택배도 보낼 수 있고 공과금도 낼 수 있어요. 편의점에서요? 하은 중위가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터치스크린을 몇 번 누르더니 택배 접수가 완료됐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제가 알던 그 위험한 한국이 맞나요? 하은 중위가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내일은 서울 구경시켜드릴게요. 진짜 놀라실 거예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빛 같은 인터넷, 30분 배달, 1,000원 PC방, 안전한 밤거리, 만능 편의점. 미국이 오히려 불편한 곳이었나? 생전 처음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내일 서울에서는 또 어떤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까?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기대가 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아직도 한국 음식은 도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김치 냄새만 맡아도 코가 매워졌거든요. 어느 날 점심시간, 하은 중위가 저를 데리고 기지 정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에 모시고 갈게요. 정식당이라는 오래된 간판이 보였습니다. 건물은 낡았지만 왠지 정감이 갔죠. 어서 오세요. 하은이 왔네. 6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사장님, 제 미국 친구예요. 에밀리 대위님. 아이고, 어서 와요. 미군 손님이 오랜만이네. 식당 안은 아늑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흑백 사진 속에 미군들과 한국 사람들이 함께 웃고 있었죠. 저희 어머니가 1953년부터 이 식당을 하셨어요. 미군 부대 앞에서 70년 됐죠. 김정숙 사장님이 자리에 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부대찌개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요. 한국전쟁 끝나고 다들 굶주릴 때 미군 부대에서 나온 햄이랑 소시지로 끓인 찌개예요. 그때는 그게 최고 음식이었죠.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전쟁의 아픔이 음식이 되었다니.
우리 어머니가 미군 아저씨들한테 따뜻한 밥 해주고 싶어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 미군들이 우리를 도와줬으니까요. 김 사장님이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곧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를 가져왔습니다. 자, 한번 드셔봐요. 역사가 담긴 음식이에요. 빨간 국물이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서 한 숟가락 떠봤습니다. 이거 맛있는데요? 햄과 소시지의 짭짤함, 김치의 시원함, 라면의 쫄깃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졌습니다. 매콤하지만 중독성이 있었죠. 미군들이 좋아하게 맵지 않게 만들었어요. 치즈 올려드릴까요? 네, 치즈요? 노란 치즈가 올라가자 부대찌개가 순해졌습니다. 양식과 한식의 만남이었죠. 이게 한미융합이에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걸 만든 거죠. 먹으면서 벽에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젊은 미군들이 김치를 먹으며 울상을 짓는 사진, 한국 아이들과 축구하는 사진,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사진. 저 사진 속 미군들도 처음엔 김치를 무서워했어요. 근데 나중엔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었죠. 정말요? 여기 봐요. 이 아저씨는 제임스 스미스 상사였어요. 전역하고도 10년 동안 한국에 살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죠. 한국 이름도 있었어요. 김 제임스. 김 사장님이 낡은 노트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엔 수십 년간 이 식당을 다녀간 미군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다들 가족이었어요. 명절 때면 고향 못 간 미군들이 여기 와서 같이 떡국 먹고.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이 작은 식당이 수십 년간 한미 우정의 공간이었다니. 자, 이번엔 이거 도전해보세요. 김 사장님이 작은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빨간 것들이 담겨 있었죠. 김치예요. 겁내지 말고 한 번만 먹어봐요. 떨리는 손으로 김치를 집었습니다. 아삭 소리와 함께 매운맛이 확 퍼졌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매워. 근데 뭔가 시원해요? 그게 김치의 매력이에요. 처음엔 맵지만 계속 먹으면 없으면 안 돼요. 그날 저는 부대찌개 한 냄비를 다 비웠습니다. 먹으면서 김 사장님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죠. 2013년에는 주한미군 철수설 때문에 손님이 확 줄었어요. 근데 미군들이 안 가겠다고 난리였죠. 여기 음식 때문이래요. 정말요? 존슨 병장이라고 전역하면서 울더라고요. 김치찌개를 미국에서 어떻게 먹냐고. 하은 중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군들이 김치 담그는 법 배우러 다녀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는데 김 사장님이 손을 저었습니다. 첫 방문은 서비스예요. 대신 자주 와요. 이제 여기가 에밀리 내 한국집이야. 밖으로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낡은 간판이 따뜻해 보였어요. 이제 한국 음식 괜찮아요? 하은 중위가 물었습니다. 네. 아니, 더 먹어보고 싶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다른 한국 음식에 도전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삼겹살, 불고기. 매운 것도 점점 잘 먹게 됐죠. 일주일 후 다시 정식당에 갔을 때 김 사장님이 놀라셨습니다. 어머, 김치를 그냥 먹네? 네. 이제 김치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김 사장님이 노트를 가져오셨습니다. 여기 이름 적어요. 이제 정식당 가족이니까. 떨리는 손으로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에밀리 톰슨, 2018년 2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파견 온 게 아니라 70년 역사의 일부가 된 거였어요.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숙소에서 넷플릭스를 보다가 답답해졌어요. 미네소타에서는 저녁 9시만 되면 밖에 나가는 걸 꺼렸는데 여기서도 그래야 할까? 에라, 모르겠다.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11시였죠. 놀랍게도 거리는 환했습니다. 가로등이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었고 CCTV가 곳곳에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편의점에서 나오는 학생들, 치킨을 배달하는 라이더들. 모두가 자연스럽게 밤거리를 누비고 있었죠. 이게 가능한 일이야? 평택 호수공원까지 걸어갔습니다. 공원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미국이었다면 절대 혼자 들어가지 않았을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공원 안은 나처럼 밝았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고 비상벨도 곳곳에 있었죠. 처음 오셨어요? 갑자기 말을 걸어온 사람에 깜짝 놀랐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아, 네. 저 미군인데요. 아,
그래서 어색해 보였구나. 여기 안전하니까 걱정 마세요. 저도 매일 밤 운동하러 와요. 그녀 뒤로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 호수공원 걷기 모임이에요. 같이 걸을래요? 망설이다가 합류했습니다. 6명의 한국 여성들과 함께 호수를 걸었죠. 미국은 밤에 못 나간다며? 한 분이 물었습니다. 네. 특히 여자 혼자서는 위험해요. 어머. 그럼 운동은 언제 해? 헬스장에서요. 실내에서만. 다들 혀를 찼습니다. 그게 무슨 삶이야. 밤 산책이 얼마나 좋은데. 호수를 한 바퀴 도는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이렇게 모여서 운동한다고 했죠. 한국은 진짜 안전해요. 특히 여성들한테는 천국이죠. 새벽에 다녀도 무서울 게 없어요. 진짜요? 새벽에도? 당연하죠. 택시도 안전하고, 버스도 밤새 다니고. 아, 그리고 안심기가 서비스도 있어요. 안심기가 서비스가 뭔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성이 밤늦게 귀가할 때 동행해주는 서비스라니,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산책을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한 분이 말했습니다. 내일도 나와요. 우리 11시에 여기서 만나요. 정말,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운동 친구는 많을수록 좋아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새벽 12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안전했습니다. 편의점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고, 순찰차가 천천히 지나갔죠.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밤 산책을 나갔습니다. 때로는 혼자, 때로는 한국 아주머니들과 함께, 어느 날은 새벽 2시까지 걸었습니다. 미국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죠. 지금 몇 시야? 미쳤어? 새벽 2시. 나 지금 혼자 공원 산책 중이야. 뭐, 위험하지 않아? 카메라를 돌려 주변을 보여줬습니다. 환한 가로등, 깨끗한 거리, 조깅하는 사람들. 말도 안 돼. 이게 진짜야? 친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저는 야행성이 됐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평택 곳곳을 탐험했죠. 심야 영화를 보러 가고, 24시 카페에서 책을 읽고, 새벽 시장 구경도 갔습니다. 모든 게 안전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여성 안심지킴이 집이었습니다. 위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들이 동네마다 지정되어 있었죠. 이런 게 있다니. 편의점 알바생이 설명해줬습니다. 여기 스티커 보이죠? 이런 곳은 다 안전해요. 경찰이랑 바로 연결돼요. 어느 날 밤, 미국에 있는 엄마와 통화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밖에서 전화하고 있어. 뭐? 몇 시인데? 밤 11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어. 에밀리, 당장 들어가. 위험해. 엄마, 여기는 안전해. 진짜로. 엄마는 끝까지 믿지 못하셨죠.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지금도 저는 매일 밤 산책을 합니다. 별을 보며 걷고, 가끔은 호수에 비친 달을 봅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 아닐까요? 시간과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 한국이 준 가장 큰 선물은 밤의 자유였습니다. 기지 근처 스타벅스에서 일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군 동료들이 한국 할머니에게 둘러싸여 있는 걸 봤어요. 뭐 하는 거야? 다가가서 물었죠. 이 할머니가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데,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들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이 젊은이들이 카톡도 못 갈아서.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놀랍게도 완벽하게 스마트폰을 다루고 계셨죠. 할머니가 왜? 우리 손주들이랑 영상통화하려면 이거 알아야 해. 내가 다 배웠지. 할머니는 능숙하게 카카오톡을 깔아주시고 사용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카톡이야. 한국에서는 이거 없으면 바보야. 미군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따라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문자 메시지를 쓰는데 여기서는 70대 할머니가 메신저 앱을 가르치고 있었으니까요. 프로필 사진도 넣어야지. 에이, 이 사진 별로야. 다시 찍어. 할머니는 미군들의 프로필 사진까지 일일이 챙겨주셨습니다. 이모티콘도 받아야 해. 무료로 받는 법 알려줄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계신 우리 할머니는 아직도 플리폰을 쓰시는데.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동네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 교육 받았어. 일주일에 2번씩. 공짜야. 주민센터에서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을 한다니.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배달 앱도 깔아줄까? 요즘은 이걸로 장도 봐. 할머니는 쿠팡, 마켓컬리, 배민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새벽 배송 알아? 밤에 주문하면 아침에 와. 늙어서 장보기 힘든데 이게 얼마나 좋아. 한 미군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인터넷 뱅킹도 하세요? 당연하지. 은행 갈 일이 없어. 다 폰으로 해. 할머니는 뱅킹 앱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이체, 공과금 납부, 심지어 주식 투자까지. 작년에 삼성전자 주식 샀는데 짭짤했어.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할머니는 스타벅스의 명물이 되셨습니다. 미군들이 디지털 문제가 있으면 다들 할머니를 찾았죠. 할머니, 이 앱이 안 깔려요. 할머니, 와이파이 연결이 안 돼요. 할머니, 온라인으로 기차표 어떻게 사요? 할머니는 항상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저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거 봐, 우리 실버 유튜브 채널이야. 순자 할머니의 디지털 라이프라는 채널이었습니다. 구독자가 5만 명이 넘었죠. 할머니가 유튜버세요? 그럼 노인들한테 스마트폰 쓰는 법 알려주는 거야. 수익도 쏠쏠해. 영상을 보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카메라 앵글, 편집, 자막까지 완벽했죠. 손녀가 처음에 도와줬는데 이제는 나 혼자 다 해.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나이가 디지털 격차의 이유가 되지 않는 곳이구나. 일주일 후, 저는 할머니를 따라 주민센터 스마트폰 교육에 참관했습니다. 강사는 20대 청년이었고, 수강생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이었죠. 하지만 나이 차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인스타그램 스토리 올리는 법 배울 거예요. 어르신들이 진지하게 따라했습니다. 선생님, 필터는 어떻게 써요? BGM은 어떻게 넣어요? 수업이 끝나고 어르신들이 서로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한국의 할머니들이 미군들에게 디지털 기술을 가르친다고 하면 믿을까요? 오늘도 스타벅스에는 박 할머니가 계십니다. 최신 앱을 소개하시고 미군들의 디지털 고민을 해결해 주시죠. 에밀리야, 이번에 새로 나온 앱 봤어? 이거 진짜 신기해. 할머니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요. 3월의 쌀쌀한 어느 날, 한미 여군 합동 체력 훈련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긴장됐어요. 한국 여군들은 얼마나 강할까? 체육관에 들어서자 한국 여군 20명이 이미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날렵해 보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린 대위입니다. 오늘 재밌게 운동해요. 태린 대위의 영어는 유창했고 미소는 친근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먼저 5km 달리기 하겠습니다. 미군들 사이에서 신음소리가 났습니다. 5km라니. 달리기가 시작되자 한국 여군들이 앞서 나갔습니다. 특히 태린 대위는 토끼처럼 빨랐죠. 이러다 망신당하겠네. 있는 힘을 다해 뛰었지만 중간쯤 가니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언니, 힘내세요. 갑자기 옆에서 한국 여군이 속도를 맞춰주며 응원했습니다. 23쯤 돼 보이는 하사였죠. 언니? 나를 언니라고? 네, 미국 언니. 화이팅.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지만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결국 꼴찌에서 두 번째로 들어왔지만 한국 여군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잘했어요. 처음 치고 대단해요. 다음은 팔굽혀펴기였습니다. 이번엔 자신이 있었죠. 미국에서 열심히 훈련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여군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박예진 중사는 군더더기 없는 자세로 50개를 거뜬히 해냈죠. 우와,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매일 100개씩 해요. 처음엔 10개도 힘들었는데 훈련이 끝나고 다 함께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여군들이 먼저 다가왔어요. 언니들, 김치 먹을 수 있어요? 이제 좀 먹을 수 있어요. 진짜요? 대박. 그럼 오늘 회식 가요. 회식이라는 게 뭔지 몰랐지만 따라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기지 근처 순대볶음집이었죠. 여기 순대볶음이 진짜 맛있어요. 소주도 한잔 할래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계급도 다르고 나라도 다른데 이렇게 편하게 지내도 되나? 하지만 한국 여군들은 정말 편하게 대해줬어요. 미국은 어때요? 여군 생활 힘들죠? 네,
가끔 남자들이 무시할 때가 있어요. 어머, 한국도 똑같아요. 그럴 땐 실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순간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나라는 달라도 여군으로서의 고민은 똑같았어요. 태린 대위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자, 한미 여군 우정을 위하여. 위하여. 소주는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니 다들 웃었죠. 언니 귀여워요. 또 언니라고. 나 25인데 한국은 한 살만 많아도 언니예요. 정이 있는 호칭이죠.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훈련 이야기, 연애 이야기, 가족 이야기. 저는 다음 달에 결혼해요. 신랑도 군인이에요. 우와, 축하해요. 언니들도 다 오세요. 미군 언니들이 오면 완전 특별할 거예요. 정말로 초대한다는 걸 알고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빨리 친해질 수 있나? 그 후로 매주 금요일마다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처음엔 경쟁이었지만 점점 서로를 돕는 사이가 됐죠. 언니, 사격 자세가 좀 이상해요. 이렇게 해보세요. 테리나, 크로스핏 동작 좀 가르쳐 줄래? 어느새 우리는 계급을 떠나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야간 행군이었습니다. 20km를 걸어야 했는데 중간에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언니, 조금만 힘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한국 여군들이 제 배낭을 나눠 들어줬습니다. 서로 팔짱을 끼고 걸었죠. 원포올, 올포원.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걸었습니다. 국적이 무슨 상관이었을까요? 우리는 모두 군인이고 여성이고 동료였습니다. 새벽 3시, 드디어 도착했을 때 모두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언니들 최고. 지금도 매주 금요일이 기다려집니다. 한국 여군들을 만나는 날이니까요. 그들은 제게 언니라고 부르며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이제 저도 그들을 동생이라고 부르죠. 국경을 넘은 자매에. 이것이 진정한 동맹 아닐까요? 9월이 되자 기지 전체가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이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죠. 추석이 뭐예요? 하은중위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명절이에요. 미국의 추수감사절 같은 거죠. 가족들이 다 모여요. 추석 연휴가 시작되자 기지가 텅 비었습니다. 한국 군인들과 직원들이 모두 고향으로 떠났죠. 미군들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외롭겠네. 첫날은 그냥 넷플릭스나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가정들의 환한 불빛이 부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에밀리? 나 하은이야. 혼자 있어? 응. 기지에 나만 있는 것 같아. 그럼 우리 집 올래? 엄마가 초대하래. 정말? 괜찮을까? 당연하지. 30분 후에 데리러 갈게.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뭘 입어야 할지, 선물은 뭘 가져가야 할지 고민됐죠. 결국 기지 매점에서 초콜릿과 와인을 샀습니다. 하은중이 집은 기지에서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전통 한옥은 아니었지만 정원이 있는 아담한 2층 집이었죠. 어서 와요.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음식 냄새가 풍겼습니다. 하은중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아이고, 에밀리 왔구나. 은희한테 많이 들었어. 집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고모, 사촌들. 대가족이 모여 있었죠. 미국 아가씨야. 진짜 금발이네. 키가 엄청 크다. 갑자기 관심의 중심이 되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눈빛은 호기심과 환영으로 가득했어요. 이리 와서 한복 입어봐요. 하은 어머니가 예쁜 한복을 꺼내 오셨습니다. 저한테요? 그럼, 추석인데 한복 입어야지. 처음 입어보는 한복이었습니다. 치마가 발에 감겨 걷기 어려웠지만 거울을 보니 신기했어요. 내가 한국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아이고, 이뻐라. 우리 막내딸 삼아도 되겠네. 할머니의 말씀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여자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돕고 싶었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죠. 송편 만들어 봤어? 하은 중이가 물었습니다. 송편이 뭐예요? 추석에 먹는 떡이에요. 같이 만들어요. 하얀 떡 반죽을 동그랗게 빚고 안에 참깨와 콩을 넣었습니다. 처음엔 모양이 엉망이었지만 할머니가 손을 잡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살살. 그래, 잘한다.
만든 송편을 찌는 동안 차례 준비를 도왔습니다. 차례가 뭔지도 몰랐지만 다들 진지하게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건 조상님들께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상 위에는 과일, 전, 나물, 고기 등이 정성스럽게 차려졌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절을 하는 모습이 경건했어요. 에밀리도 같이 해요. 우리 가족이니까. 어색하게 따라서 절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뭉클했어요. 차례가 끝나고 다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들이 많았지만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며 먹었죠. 이건 토랑국이야. 추석에만 먹는 특별한 거야. 이건 동그랑땡.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야. 맛있는 것도 있었고 낯선 것도 있었지만 가족들과 함께 먹으니 다 특별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다 같이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미군들과의 인연을 말씀하셨죠. 그때 미군 아저씨들이 초콜릿을 줬는데 난생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어. 삼촌은 주한미군 부대에서 일했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미군들 덕분에 영어를 배웠고 그게 계기가 되어 무역회사에 취직했지. 가족들 모두가 미군과의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미군은 먼 존재가 아니라 이웃이고 친구였어요. 저녁이 되자 사촌들이 화투를 꺼냈습니다. 언니, 고스톱 할 줄 알아요? 아니요. 어려워 보여요. 쉬워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처음엔 규칙도 모르고 헤맸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이기면 박수, 지면 위로. 온 가족이 함께 웃었죠. 피 한 장 더. 고고. 아니야, 스톱해. 밤이 깊어가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국의 가족이 그립겠구나. 네. 좀 그래요. 여기도 내 집이야. 언제든 와. 우리가 내 한국 가족이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다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은 중이가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엄마가 주래요. 열어보니 용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추석엔 어른들이 용돈 주는 게 전통이에요. 거절하면 서운해하세요. 뒤에는 할머니가 만든 송편과 전이 가득 담긴 통도 있었습니다. 혼자 먹지 말고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래요. 기지에 돌아와 방에 앉아 있으니 꿈 같았습니다. 타국에서 보낸 명절인데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국에서보다 더 따뜻한 명절이었죠. 다음 날 미군 친구들과 송편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어디서 샀어? 한국 할머니가 만들어 주신 거야. 내 한국 할머니. 그 말을 하는 순간 정말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에게도 한국 가족이 생긴 거였어요. 이제 추석이 제일 좋아하는 명절이 됐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배운 날이니까요. 12월이 되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1년 파견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책상 위에 달력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벌써 돌아가야 하나. 어느새 평택은 제게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가는 정식당, 함께 운동하는 한국 여군들, 밤마다 산책하는 호수공원. 이 모든 걸 두고 떠나야 한다니. 어느 날 저녁, 하은 중이와 치맥을 하고 있었습니다. 곧 돌아가야 하죠?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다음 달이면. 아쉬워요. 이제 완전 한국 사람 다 됐는데. 맞았습니다. 저는 이제 젓가락질도 완벽하고 김치찌개도 끓일 수 있고 심지어 택시 기사님과 한국어로 대화도 가능했죠. 연장 복무라는 것도 있대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연장 복무? 네. 1년 더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심사를 통과해야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차가운 미네소타의 겨울, 불편한 대중교통, 위험한 밤거리. 다음 날 상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연장 복무 신청이 가능한가요? 뜻밖에도 상관은 웃었습니다. 톰슨 대위, 실은 내가 먼저 제안하려고 했어. 자네가 한국 적응을 너무 잘해서 말이야. 알고 보니 제 근무 평가가 최상급이었습니다. 한국 군과의 협력, 현지 문화 이해도, 언어 능력 등 모든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죠. 본부에서도 자네 같은 인재가 더 오래 있기를 바라고 있어. 일주일 후 연장 복무가 승인됐습니다. 소식을 들은 한국 친구들이 다들 축하해줬어요. 정식당 김 사장님은 특별히 파티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에밀리가 1년 더 있는데요. 단골 손님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완전 평택 시민이네. 한국 여군들도 기뻐했습니다. 언니, 진짜요? 대박. 이제 진짜 한국어 마스터할 수 있겠네요. 하은중이 가족도 기뻐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로 말씀하셨죠. 잘했어. 명절 때 또 와야지. 이번엔 김장도 같이 하자. 하지만 미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뭐, 1년 더? 미쳤어? 엄마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아. 안전하고 편리하고. 그래도 고향이 그립지 않니? 솔직히 그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이제 한국도 제 고향 같았어요. 미국 친구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뭐가 그렇게 좋아? 영상통화로 한국 생활을 보여줘도 믿지 않았죠. 너 세뇌당한 거 아니야? 그들의 반응이 1년 전 제 모습 같아서 웃음이 났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였어요. 연장 복무를 결정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한국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퇴근 후 매일 2시간씩 수업을 들었죠. 에밀리 씨는 발음이 정말 좋아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한국 친구들이랑 매일 대화하거든요. 반 친구들은 다양했습니다. 일본인, 중국인, 베트남인. 모두가 한국을 사랑해서 온 사람들이었죠. 주말엔 더 많은 곳을 탐험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경주 불국사, 부산 해운대.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갈 곳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설악산 등반이었습니다. 한국 여군들과 함께 갔는데 정상에서 본 풍경이 장관이었죠. 언니, 한국 어때요? 태린이 물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너무 아름다워. 산 정상에서 소주를 한 잔 했습니다. 차가운 바람, 뜨거운 소주, 따뜻한 친구들.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생활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침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로 식사하고, 점심엔 부대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고, 저녁엔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일상. 너 완전 한국인 다 됐네? 미국에서 방문한 동료가 놀랐습니다. 한국 생활이 나한테 맞나 봐. 이제 사람들이 저를 보고 외국인이라고 바로 알아채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국 옷을 입고, 한국 화장품을 쓰고, 한국식으로 행동하니까요. 특히 뿌듯했던 건 한국어로 전화 주문을 완벽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치킨 한 마리 주문할게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요. 네. 주소 말씀해 주세요. 평택시. 전혀 막힘없이 주문을 마쳤을 때 스스로가 대견했습니다. 연장 복무 결정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1년 더 이 놀라운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1년 후에도 아마 떠나고 싶지 않을 거라는 거요. 2019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한국은 낯선 곳이 아니라 익숙한 일상이 됐죠. 가장 큰 변화는 정식당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김 사장님이 제안하셨어요. 에밀리야, 주말에 시간 있으면 여기서 좀 도와줄래? 네. 제가요? 미군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영어 메뉴판도 만들고 주문도 받고. 어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군이 한국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요? 하지만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을 맞았죠. 어서 오세요. 웰컴. 미군 손님들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에밀리, 여기서 뭐해? 아르바이트요. 부대찌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추천하면 다들 믿고 주문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무서워하던 미군들도 제 설명을 들으면 도전했죠. 김치는 처음엔 맵지만 계속 먹으면 중독돼요. 저도 그랬어요. 어느새 저는 한국 음식 전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동네에서 일어났습니다. 에밀리 이모, 동네 꼬마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정식당에 자주 오는 아이들이었죠. 안녕. 오늘도 떡볶이 먹으러 왔어? 네. 이모가 주는 게 제일 맛있어요. 언제부터인가 저는 동네 사람이 됐습니다. 슈퍼 아저씨는 제가 좋아하는 과자를 따로 빼두셨고, 세탁소 아줌마는 제 이름을 기억하셨죠. 에밀리 씨, 군복 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평택 시민 축구단 응원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축구 규칙도 몰랐는데, 이제는 열혈 팬이 됐죠.
평택FC 화이팅! 한국 사람들과 함께 응원가를 부르고 골이 들어가면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동네 축제였습니다. 평택국제음악축제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죠. 미군 언니가 통역 도와주니까 진짜 좋아요. 담당자가 고마워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평택을, 한국을 소개하는 게 뿌듯했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안전하고, 친절하고, 재미있어요. 제 말에 많은 외국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일취월장했습니다. 이제 뉴스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봤죠. 대박! 에밀리 완전 한국인이야. 한국어 선생님도 놀라셨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병원에서였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혼자 병원에 갔는데 모든 과정을 한국어로 해결했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요. 언제부터요? 사흘 전부터요. 의사 선생님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약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깨달았습니다. 나 정말 한국에서 혼자 살 수 있구나. 주말엔 더 먼 곳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 강원도, 전라도. 각 지역마다 다른 매력이 있었죠. 특히 전주 한옥마을에서 먹은 비빔밥은 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비빔밥이구나. 현지인들만 아는 맛집도 찾아다녔습니다. 이제 저는 관광객이 아니라 한국에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SNS에 한국 생활을 올리면 미국 친구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너 진짜 한국 사람 됐네? 언제 돌아올 거야? 솔직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 좋았거든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웃음이 났습니다. 한국 화장품을 쓰고 한국 옷을 입고 한국 음식을 먹으니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해진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좋았어요. 이게 진짜 나인가? 아니, 이게 진짜 저였습니다. 한국이 꺼내준 새로운 저였죠. 2019년 8월 기상청에서 역대급 태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었죠. 카테고리 4급 태풍이래요. 진짜 위험할 것 같아요. 하은 중위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허리케인을 경험했지만 한국에서의 첫 태풍이라 긴장됐습니다. 기지에서는 비상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야외 물품을 실내로 옮기고 비상용품을 준비했죠. 톰슨 대위, 한국 민간인 지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관이 지시했습니다. 기지 주변을 둘러보니 한국 주민들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게들은 서둘러 문을 닫고 사람들은 마트로 몰려갔죠. 정식당에 들러봤습니다. 김 사장님이 혼자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고 계셨어요. 사장님, 도와드릴게요. 에밀리, 위험한데 기지에 있어야지. 괜찮아요. 같이 해요. 함께 창문을 보강하고 의자와 테이블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태풍이 상륙한 밤, 정말 무서웠습니다. 바람 소리가 괴물처럼 울부짖었고 비는 폭포처럼 쏟아졌죠. 새벽 3시, 긴급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평택 시내 침수 피해 발생, 지원 가능한 인원은 즉시 집결. 망설임 없이 뛰어나갔습니다. 한국 군인들과 경찰, 소방관들이 이미 구조 작업을 하고 있었죠. 여기 도움이 필요해요. 한국 소방관이 외쳤습니다. 반지하 주택에 물이 차올라 노인 부부가 갇혀 있었어요. 언어 장벽도, 국적도 상관없었습니다. 다 함께 힘을 합쳐 모래주머니를 나르고 물을 퍼냈죠. 할머니, 제 손 잡으세요. 떨고 있는 할머니를 부축해 안전한 곳으로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울먹이셨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날이 밝자 피해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기지 근처 저지대가 모두 물에 잠겼고 많은 상가들이 피해를 입었죠. 정식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층이 모두 침수됐어요. 아이고, 이걸 어떡해. 김 사장님이 망연자실해 하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군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장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여기가 우리 식당이잖아요. 평소 정식당을 이용하던 미군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겁니다. 장비를 가져오고 진흙을 퍼내고 청소를 시작했죠. 한국 주민들도 가세했습니다. 우리도 돕겠습니다. 같이 해요. 국경을 넘어선 협력이었습니다. 미군과 한국인이 함께 땀 흘리며 일했죠. 1, 2, 3.
무거운 냉장고를 함께 들어 옮겼습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했어요. 이틀 동안 쉬지 않고 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됐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김 사장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장님이 저희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잖아요. 한 미군이 말했습니다. 이럴 때 돕는 게 가족이죠. 복구가 끝난 후 김 사장님이 특별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공짜예요. 다들 실컷 드세요. 미군과 한국인이 함께 앉아 부대찌개를 먹었습니다. 지치고 힘들었지만 모두가 웃고 있었죠. 이게 진짜 한미동맹이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진짜 동맹이 뭔지 알았다. 종이에 적힌 조약이 아니라 서로를 돕는 마음이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 그게 진짜 친구다. 태풍은 큰 피해를 남겼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식당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복구를 도왔던 사람들이었죠. 자, 우리 영웅들 어서 와요. 김 사장님의 환한 미소가 모든 고생을 잊게 했습니다. 벽에는 새로운 사진이 걸렸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미군과 한국인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2019년 8월, 태풍 링링. 국경을 넘은 우정.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라 제 공동체라는 것을요. 2020년 1월 두 번째 연장 복무도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결정해야 했죠. 미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어느 날 아침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놀라운 제안을 발견했습니다. 에밀리 톰슨 대위에게 한국 IT 기업 네이버에서 보안 전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귀하의 프로필을 보고 연락드립니다. 민간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겁니다. 한국어 능력과 보안 전문성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죠. 저녁 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고?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펜타곤에서 좋은 자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녁에 호수공원을 걸으며 지난 2년을 돌아봤습니다. 매일 아침 정식당에서 먹는 김치찌개, 한국 여군들과의 끈끈한 우정, 안전한 밤거리, 따뜻한 이웃들. 내가 정말 이 모든 걸 두고 떠날 수 있을까? 하은중위와 상의했습니다. 언니, 진짜 한국에 남을 생각이에요? 응. 근데 영주권이나 비자는 어떻게 하지? 걱정 마세요. F5 영주권 신청할 수 있어요. 언니는 조건이 다 돼요. 정말이었습니다. 한국어 능력, 체류 기간, 품행. 모든 조건을 충족했죠. 결심을 굳히고 가족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한국에 계속 살기로 했어. 긴 침묵 후 엄마가 말했습니다. 네가 행복하다면 응원할게. 가끔은 와서 엄마 얼굴 보여주고. 당연하지. 엄마도 한국 놀러와. 미군 동료들에게 소식을 전하자 반응이 다양했습니다. 진짜? 너 진짜 한국에 놀러 왔는 거야? 부럽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저녁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와줬습니다. 한국 여군들, 정식당 식구들, 동네 이웃들. 에밀리 언니, 진짜 안 가는 거죠? 테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안 가. 이제 영원히 여기 있을 거야.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거 우리 식당 레시피야. 이제 너도 우리 가족이니까. 정식당에 비법이 적힌 낡은 노트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영주권 신청은 순조로웠습니다. 면접에서 심사관이 물었죠. 왜 한국에 계속 거주하길 원하십니까? 막힘없이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제2의 고향입니다. 여기 제 가족이 있고 제 삶이 있습니다. 심사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환영합니다. 네이버 입사도 확정됐습니다. 한교의 현대적인 사옥에서 일하게 됐죠. 에밀리 씨는 우리 팀의 보물이에요. 팀장님이 환영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출퇴근하는 평범한 한국 직장인이 됐습니다. 아침엔 지하철을 타고, 점심엔 동료들과 회사 근처 맛집을 탐방하고, 저녁엔 팀 회식에 참여하는 일상. 에밀리 씨, 오늘 치맥 어때요? 좋아요. 제가 아는 맛집 있어요. 주말엔 여전히 정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제는 월급 때문이 아니라 그곳이 좋아서요. 우리 에밀리 왔네. 단골 손님들이 반겨주는 곳.
그곳이 제 마음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도 생겼습니다. 한미 문화 교류를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경험한 이 놀라운 여정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거든요. 가끔 미국 친구들이 묻습니다. 후회 안 해?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한국은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더 따뜻하고 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요. 이제 평택의 아침 안개도, 여름의 장마도, 겨울의 매서운 바람도 모두 제 삶의 일부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 평택역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2년 전 처음 도착했던 그날이 떠올랐죠. 그때는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이곳의 주민입니다. 평택 시민 에밀리, 마음속으로 되뇌며 미소 지었습니다. 참 멋진 이름이에요. 2025년 봄, 저는 32살이 됐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개설하여 매주 한국 생활의 매력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입니다. 오늘은 새로 한국에 오는 미군들을 위한 꿀팁을 준비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신랑은 네이버에서 만난 한국인 개발자예요. 프러포즈는 남산타워에서 받았죠. 에밀리, 나랑 평생 한국에서 살래? 네. 결혼식은 정식당에서 했습니다. 김 사장님이 특별히 장소를 내주셨거든요. 미국에서 온 가족들, 한국 여군 친구들, 동네 이웃들, 100명이 넘는 하객이 축하해줬죠. 이제 한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2살 수진이는 벌써 2개 국어를 합니다. 엄마, 김치 주세요. 수진이가 젓가락질을 하며 말합니다. 미국 할머니가 영상통화로 손녀를 보며 놀랍니다. 세상에, 애가 김치를 그렇게 잘 먹어? 엄마, 여기선 이게 일상이야.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정식당에 갑니다. 김 사장님은 이제 진짜 할머니가 되셨죠. 우리 수진이 왔구나. 수진이는 정할머니라고 부르며 좋아합니다. 가끔 새로운 미군들이 식당에 오면 제가 나서서 설명해 줍니다. 처음이시죠? 겁내지 마세요. 저도 7년 전엔 김치 냄새만 맡아도 도망갔어요. 그들의 놀란 표정을 보며 웃음이 납니다. 꼭 7년 전 제 모습 같거든요. 한국 생활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저처럼요. 작년엔 한국 국적도 취득했습니다. 이제 저는 정식 한국인이에요. 투표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참여합니다. 평택시 다문화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죠. 왜 미군들이 한국을 떠나지 않는지 이제 아시겠죠? 강연 마지막에 항상 하는 질문입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내죠. 저녁이 되면 가족과 함께 호수공원을 산책합니다. 엄마, 여기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수진이가 말합니다. 그래.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별이 뜨기 시작한 하늘을 보며 생각합니다. 7년 전 두려움에 떨며 이곳에 왔던 25살 에밀리. 그녀는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땅에 뿌리 내리고 가정을 꾸리고 진정한 집을 찾게 될 거라고. 한국은 제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사랑, 가족, 꿈, 그리고 집. 이제 저도 이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짜 매력을 알 수 있도록. 오늘도 어김없이 외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 에밀리입니다. 지금까지 미 공군 에밀리 톰슨 대위의 놀라운 한국 정착기를 들으셨습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끝난 그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의 편리함, 안전함,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정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보셨죠?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전 세계에 한국의 진정한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요. 해외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작은 공유 하나가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